백종원 대표, 이제는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한동안 열기가 뜨겁다 못해 대국민 사기극인이었더니 미디어를 장악했었죠. 백캠, 밀키트부터 레시피 도둑, 원산지 허위 표기 등등 문제가 정말 많았지만요. 여기서 형사 입건까지 된 원산지 파트를 제외하면 사실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도덕적 비난의 영역에 가까웠죠. 오늘 주제가 더본 코리아라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지만 도덕적으로 지적받는 일들,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밝혀졌을 땐 기만, 나아가 사기로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행동들 말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분유 먹는 아이, 모유 먹는 아이, 둘 중에 누가 더 건강할까요? 혹시 유럽의 건강한 아이들은 모유 대신 분유를 먹는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1970년대 아프리카, 실제로 글로벌 메가 식품 기업이 되건 광고 문구인데요. 세계 최대 식품회사 중 하나인 네슬레, 아프리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무료로 분유 샘플을 뿌려대는 마케팅을 합니다. 보통 무료로 샘플이나 체험을 제공하는 이유는 씨앗을 뿌리기 위함인데요. 시딩이라고들 하죠. 체험자가 우리 제품을 마음에 들어하면 다음번에 재사용, 구매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투자식 마케팅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네슬레가 뿌렸던 씨앗, 철저히 설계된 일종의 사기극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약 1,100만 명의 아이가 사망하게 됐죠. 세상의 모든 브랜드 이야기, 오늘 주제는 한 기업의 선택이 대륙 전체를 망가뜨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네슬레입니다. 서구의 베이비 붐이 끝난 6,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출생률 감소와 모유 수유 장려 움직임으로 분유 판매량이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네슬레의 주력 제품은 분유였는데요. 이러한 베이비 버스트 현상은 큰 타격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했기에 미개척 시장으로 눈을 돌렸죠. 특히 출산율이 높지만 경제 형편이 어려운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를 주목했는데요. 이 중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아프리카. 네슬레는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공세에 나섭니다. 아프리카 각지의 병원과 마을을 돌면서 무료 분유 샘플을 대량으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토실토실한 아이들은 모두 분유를 먹고 자란다 라는 카피를 메인으로 아프리카 엄마들의 관심을 끈 건데요. 이때 판촉 직원들 복장을 의사, 간호사 복장으로 해서 밀크너스를 만들기도 했죠. 분유를 먹이면 아이들이 영양 부족 없이 잘 자란다 라고 설득하면서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경제 사정상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 힘들었던 많은 아프리카 어머니들이 공짜로 얻은 분유에 의존하게 됩니다. 저기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의사 간호사 분들이 모유보다 분유가 좋다고 하는데 심지어 공짜로 주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짧은 호황의 이면에는 끔찍한 대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기들이 하나둘 심한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이더니요, 급기야 고열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게 분유를 먹일 때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한 물과 살균된 젖병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프리카에는 깨끗한 물도 주방시설도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세균에 오염된 물에 분유를 타서 먹일 수밖에 없었고, 소독되지 않은 젖병으로 아기들한테 먹이다 보니까 약한 영아들은 곧바로 설사병과 영양실조에 노출된 겁니다. 실제로 유니세프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분유로 키운 아기는 모유 수유한 아이에 비해 설사로 사망할 위험이 6배에서 25배까지 높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분유 무료 지원이 끊기게 됐거든요. 분유를 먹는 동안에는 엄마의 젖이 점차 말라버리게 되는데, 모유 수유라는 게 한 번 끊으면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슬레는 사실 이 점을 노리고 초기에만 무료로 분유를 공급한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을 공짜 분유에 길들여 놓고 높은 가격 분유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프리카 경제 사정상 엄마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맞닥뜨립니다. 그렇게 모유도 안 나오는 상황이고 분유 살 돈도 없어진 엄마들은 어쩔 수 없이 분유가루에 물을 최대한 많이 타서 먹이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요. 이러면 당연히 영양은 턱없이 부족했고 아기들은 점점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점점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각종 질병에 취약했고, 그렇게 목숨을 잃는 영아들이 속출했습니다. 반면 네슬레는 돈을 벌었고요. 그렇게 피해 규모, 한 연구에서는 네슬레가 분유 시장을 개척한 1981년 무렵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의 가정에서 매년 21만 2천 명의 영아가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나아가 196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저소득 국가에서 무려 1,090만 명에 달하는 영아가 분유 마케팅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분석도 있죠. 시간이 흘러 분유로 인해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충격적 사실이 서서히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엄마들과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났죠. 1974년 영국의 시민단체 워온 원트는 문제를 고발하는 소책자, 누가 아기를 죽이는가를 발간해서 네슬레 분유 마케팅의 실체를
사례를 폭로했습니다. 같은 해 독일에서도 네슬레가 아기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네슬레를 규탄했고요. 네슬레가 어떻게 분유 판매를 위해 가난한 국가의 산모들을 속이고 아이들의 건강을 해쳤는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1970년대 중반 이후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미국의 젊은 엄마들도 함께 행동에 나서서 77년에 인팩트라는 국제 분유 행동 연합을 결성하고 조직적인 불매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아프리카 영아 사망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요. 그렇게 각국 소비자들이 연대해서 국제 네슬레 보이콧 위원회라는 세계적 연합체까지 결성됐습니다. 이건 특정 기업을 상대로 한 사상 최초의 국제적 불매 운동 연합으로 기록되죠. 70년대 후반 네슬레 분유 불매 운동을 알리는 포스터, 해골이 젖병을 걸레는 충격적인 그림과 함께 네슬레 제품 불매 문구가 적혀있기도 한데요. 네슬레의 분유 판매 행위를 아기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손길로 묘사해서 기업을 강하게 규탄했죠. 심지어 젖병을 마치 관처럼 형상화한 듯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가 젖병 속에 들어있는 그림과 함께 더 베이비 킬러라는 직설적인 문구를 내걸기도 했고요. 네슬레의 탐욕이 아이들의 목숨까지 뺏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고발했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많은 이들의 분노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불매운동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압박과 동시에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78년에는 미국 상원에서 분유 등 모유 대체품의 개발도상국 홍보 실태에 대한 공식 청문회가 열려서 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됐습니다. 그리고 79년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니세프가 공동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분유를 포함한 모유 대체식품의 마케팅 규제를 위한 국제 강령 제정이 논의됐고요. 그 결과 81년 WHO 총회에서 정말 독특한 규칙, 모유 대체품의 마케팅에 관한 국제 규약이 채택됩니다. 모유 대체식품의 광고와 판촉을 전면 금지하고 의료인을 통한 홍보나 무료 샘플 제공을 불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또한 제품 라벨에도 모유 수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다는 점과 분유 사용 시 위험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분유 회사는 의학적 정보 제공 이외에 어떤 홍보도 해서는 안 되며 부모 상담은 보건 전문가의 역할임을 전명했죠. 그런데요, 이 규약은 말 그대로 국제적 권고일 뿐 기업의 자발적 준수에 맡겨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슬레는 WHO 규약이 만들어진 뒤에도 처음에는 우리 제품 비위생적으로 너네들이 사용한 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네슬레 대변인은 1978년 미국 의회에서 이번 논란을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공격이라고까지 언급하면서 문제 제기를 일축하려 했는데요. 후일담으로는 이 발언이 거센 비난을 받아 나중에 정식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만큼 초기에 네슬레 본사는 자신의 과오를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가굴 앞에 장사 없다고 하죠. 전 세계 소비자들의 뜨거운 연대는 결국 거대 기업 네슬레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수년간 이어진 불매 운동의 타격이 컸던 데다 기업 이미지도 나락으로 떨어지자 네슬레도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거죠. 1984년 마침내 네슬레는 국제 시민 단체들과의 협상을 통해 더 이상 빈공국에서 공격적인 분유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라며 공식 약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약 6년 반 동안 이어졌던 네슬레 불매 운동이 극적으로 막을 내리게 된 거죠.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아프리카 산모들과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공개 사과를 한 기억은 분명치 않습니다. 네슬레는 84년 합의 때 어디까지나 국제 코드 이행과 마케팅 정책 변경을 약속하는 선에서 입장을 밝혔고요. 잘못을 시인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표현은 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이때부터 변한 점은 많은데요. 포장에 그려놨던 행복한 아기와 엄마 그림도 모두 삭제하고 분유 제품에는 아예 아기에게 가장 좋은 영양은 모유입니다 라는 경고 문구를 눈에 띄게 넣었습니다. 또 산부인과나 소아과 병원에는 분유 광고 대신 모유 수유가 가장 좋습니다 라는 안내판을 배포하며 스스로 디마케팅에 나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그렇게 지금의 네슬레는 다시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거대 기업이 된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요. 기업의 제1 목적은 누가 뭐래도 이윤인데 그 이윤 추구를 위해 어느 정도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짊어져야 하느냐는 겁니다. 비판받아 마땅하고 많은 비난도 받았겠지만 백종원 대표도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윤 추구의 극대화로 인해 사회적 책임 쪽 저울이 가벼워진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이 돈 외에 다른 요소를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을 하실 수도, 기업이 나름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의견 많이 보고 배우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은 브랜딩 스튜디오 텔리월드에서 운영 중입니다. 브랜드를 만들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포트폴리오와 이메일 주소는 영상 더보기란에 첨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세상의 모든 브랜드 이야기는 매주 토요일 업로드되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